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만 외롭지? 늘 먼저 연락하고 챙기는데 왜 내 곁엔 아무도 없는 걸까? 오늘은 우리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라는 주제로 지레짐작과 비교라는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서울에 사는 60세 김영희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생의 소중한 비밀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김영희입니다. 처음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네요. 제 이야기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남편의 좋은 아내로, 아이들의 다정한 엄마로, 친구들의 믿음직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싶었죠. 그래서 항상 먼저 연락하고, 챙기고, 도와주려 노력했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발벗고 나서서 돕기도 했고요. 특히 명절이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댁과 친정 어르신들 선물부터 시작해서 조카들 용돈까지 빠뜨리는 사람 없이 꼼꼼하게 챙겼죠. 명절 음식도 일주일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시어머님께 배운 레시피대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 찬 상을 보면 뿌듯했답니다. 하지만 요즘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진 아이들, 점점 소원해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난 추석이 마음에 남네요. 며칠 전부터 딸아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당일에는 시댁일로 바쁘다며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그제야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늘 그랬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딸아이가 좋아하는 호박전, 아들이 어릴 때부터 즐겨 먹던 잡채. 하나하나 정성 들여 준비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높고 청명했어요. 명절이면 늘 북적이던 집안이 조용하니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아이들 연락만 기다리다가 문득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게 됐어요. 10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에요. 딸아이는 대학생이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죠. 남편은 지금보다 머리숱이 많았고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나 봐요. 사진 속 제 표정이 참 밝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저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늘 주변을 챙기고 살았는데 정작 제 곁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서글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라는 책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는 순간 마치 제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고 있진 않나요? 그러고 보니 저는 늘 타인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고, 이웃집 효자 아들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식들을 원망했죠.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 제 마음은 뒷전이었어요. 특히 SNS는 저에게 독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올리는 가족 여행 사진, 자녀들과의 행복한 한때, 그런 게시물을 볼 때마다 제 현실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죠. 둘째 날, 저는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제가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적어보기로 했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 도시락을 싸고 점심엔 동네 친구들 만나 수다를 떨고 그러다 누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제 일은 제쳐두고 달려가곤 했죠. 저녁엔 피곤해서 TV만 보다가 잠들고 정작 제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미술학원에 등록했어요. 20대 때부터 늘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였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붓을 잡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영희 씨, 처음 치고는 감각이 있네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넷째 날,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적어보았죠. 놀랍게도 제 마음속엔 분노와 서운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기쁨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퇴근길에 가끔 사오는 군고구마, 딸아이가 보내주는 귀여운 이모티콘, 아들이 명절 때 항상 챙겨주는 카네이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소중한 마음이었단 걸 깨달았어요. 다섯째 날,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 보이더라고요. 60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제 얼굴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책을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는 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애쓰면서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던 제가 가볍게 안부를 물어보기 시작했죠. 왜 연락도 안 하니? 라는 서운한 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보고 싶었어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30년 지기 친구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보냈죠.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희야,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나도 보고 싶었어. 그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반찬을 해서 나눠주고, 아픈 친구 집에 찾아가 청소해주고, 그게 제가 아는 사랑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때론 그저 보고 싶다는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자 딸아이도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시댁과 직장 일로 힘들었다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아들도 요즘 승진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다며 털어놓았어요. 엄마, 사실 그동안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딸아이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다행이었어요. 엄마가 완벽한 며느리 되라고 자꾸 말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를 피하게 됐나 봐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가까운 관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요.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대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으니 처음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네요. 퇴근하고 TV만 보던 사람이 저와 산책도 가자고 해요. 여보, 우리 토요일에 등산 갈까요? 꿈쩍도 않을 것 같던 남편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주말 산행이 이제는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 됐답니다. 책에서 말한 행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중 제가 가장 크게 공감했던 건 지레짐작하지 말 것이었어요. 타인의 행동을 제 기준으로만 판단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상처를 만들어 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엄마가 해준 음식 안 먹는 걸 보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친구가 연락도 안 하는 걸 보면 나를 무시하나 봐. 남편이 말이 없는 걸 보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지레짐작들이 제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때론 직접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오해도 줄어들고 관계도 더 편안해졌답니다.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나의 방식이 아닌 그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라는 걸. 완벽한 관계란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진짜 사랑이고 우정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친구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 친구의 주름진 얼굴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늘 보던 얼굴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친구는 제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물었죠. 내 얼굴에 우리의 30년이 다 담겨 있네. 그 말에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왔나요? 결혼, 출산, 육아. 때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면서도 결국은 서로의 어깨가 되어 주었죠. 작은 용기를 내어 변화하기 시작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여전히 가끔은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완벽한 엄마이자 며느리가 되어야 해. 항상 웃으면서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 해. 이런 생각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때론 짜증도 내고 서운한 마음도 표현하고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수채화 학원에서 만난 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영희 씨, 당신은 꽃밭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봄에는 봄꽃이 피고 여름엔 여름꽃이 피듯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는 게 꽃이잖아요. 영희 씨도 그래요. 매 순간 다르게 피어나도 괜찮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계절 내내 한 가지 꽃만 피우려 했나 봐요.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봄에는 봄답게, 겨울에는 겨울답게. 그때그때의 제 모습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걸. 누군가는 저에게 물었죠.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레짐작을 멈추고 비교하기를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공감했던 건 과거에 집착하지 말 것이었어요. 늘 과거의 좋았던 순간들만 떠올리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옛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때도 참 행복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힘들었던 날들, 남편과 싸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네요. 엄마, 그때 기억나요? 내가 중학교 때 전학 가기 싫다고 떼썼던 거.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통학하면서 적응하게 도와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전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딸에겐
그게 특별한 순간이었나 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식으로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며 웃곤 해요. 예전엔 몰랐던 서로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게 신기하답니다. 세 번째로 중요했던 건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 것이었어요. 이웃들의 시선, 친척들의 평가,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제 행복은 뒷전이었죠. 수채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창피했거든요. 나이 먹어서, 이제 와서,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시회를 열었더니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제 전시회를 보고 와서 한 말이에요. 그 후로 우리는 같이 수채화를 배우고 있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취미가 됐어요.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서 맞이하는 햇살, 장보기 가는 길에 마주치는 이웃의 미소, 손주들이 보내주는 서툰 그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제 삶을 빛내준다는 걸요. 네 번째로 배운 건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제게 인사를 해요. 오늘도 잘 살아낸 우리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의 의식이 됐답니다. 다섯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지 말 것이었어요. 명절 음식도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모든 걸 직접 하는 대신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잡채를 만들고 딸이 전을 부치고 어설퍼도 함께 하니 더 즐거워요. 여섯 번째로 깨달은 건 남과 비교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SNS도 줄였어요. 대신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늘었죠. 친구들과 산책하며 나누는 이야기가 훨씬 더 따뜻하답니다. 일곱 번째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 것이었어요.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새로운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도 해요. 엄마, 이제 카톡 이모티콘도 잘 보내시네요. 딸아이가 웃으며 말해요. 함께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여덟 번째는 감정을 숨기지 말 것이었어요. 서운할 땐 서운하다고, 힘들 땐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솔직해질수록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여보, 오늘은 제가 많이 지쳤어요. 안아주실래요? 20살에도 못했던 말을 60이 되어서야 하게 됐네요. 남편은 어색해하면서도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은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요. 작은 일상의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도 새롭게 피어난 베란다의 제라늄, 마트 가는 길에 만난 이웃의 따뜻한 미소, 손주가 그려준 서툰 그림 한 장.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봄이면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들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을 예전엔 미처 보지 못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죠. 요즘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해요. 어설프게나마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진도 찍어 보내주곤 하죠. 처음엔 낯설었던 기술이 이제는 소중한 소통의 도구가 됐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손주가 자랑스레 보여주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져요. 예전엔 바빠서, 피곤해서라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이제는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답니다.
남편과는 취미가 생겼어요. 주말마다 동네 산책을 하는데 그때 보았던 풍경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고 남편은 사진으로 찍어요. 서로의 작품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즐겁답니다. 여보, 오늘 하늘 참 예쁘죠? 그러게요. 영희 씨가 그린 그림보다 더 예쁜데요. 서로를 놀리며 웃는 이런 소소한 날들이 쌓여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출세했는지 비교하지 않아요. 대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되었죠. 영희야, 너랑 이야기하면 왜 일이 편한지 모르겠다. 친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지레짐작하지 않기로,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기로. 제가 발견한 행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둘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난날의 아쉬움이나 후회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세요. 셋째,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세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넷째,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론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실수와 결점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어요.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일곱째,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예요. 여덟째,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진심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요. 아홉째, 현재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랑해라는 말이 쑥스럽다고요? 보고 싶다는 말이 어색하다고요?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도 좋아요. 때로는 그런 작은 관심이 큰 위로가 된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